네, 김법성입니다. 정민학생 프리파이널 연대 쓴 거 첨삭하도록 할게요. 일단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보죠. 가나다에는 각각 대립 상황이 나타난다. 가에서는 유용성과 해악성의 대립이, 나에서는 이념 정치의 대립이, 마지막으로 외다운표는 여기다 칩니다. 바깥에. 마지막으로 라에서는 국가 간 외교에서의 대립이 나타난다. 각각의 대립 상황에 따라 해결 방식도 다르다. 가에서는 연설을, 라에서는 민주적 투표를, 다에서는 권고를 각각 대립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말한다. 일단 어떤 대립과 해결 방안을 적절하게 서술했네요. 자, 이 부분은 뭐 감점이 없겠습니다. 우선 소통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문들의 해결 방안을 비교할 수 있는데, 가는 연설은 수사학을 통해 주제에 부합하는 것을 가르치고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연설가가 청중을 설득한다는 점에서 가의 해결 방안은 소통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의 권고 또한 소통을 활용한다. 다의 청나라의 칸이 조선의 사대를 명에서 청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 군사적 강제력 대신 국서를 보내는 것이다. 소통을 활용한 해결 방안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문제 해결 방안은 설득이냐 소통을 통한 합일이 아닌 단순히 다수에 의해 선택된 표결로 하나의 의견을 결정한다. 나는 어디 갔어? 아, 네, 여기 있었구나. 나는, 그죠? 나의 대립은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기 때문에 가다의 대립 상황보다 소통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 아, 여기 지금 다에 대한 독해가 좀 아쉽네요. 다는, 아니,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잖아요. 다는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겠다. 이 뭐예요?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 이거는 폭력, 혹은 강제력, 힘에 의한 어떤 대립되는 상황의 해결이다. 이게 뭔가 권고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강제, 위협, 뭐 요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쉽고요. 다음으로 강제성을 기준으로 해결 방안을 비교하면 다의 해결 방안 권고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청의 칸은 조선 임금에게 군사적 충돌을 통한 위험 달성을 원치 않으니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반면 가의 연설이나 나의 투표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가의 연설은 연설가의 논리와 논증을 청중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고, 나의 투표는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투표는 해결 방안 선택 시 자유롭지만 투표를 통해 한 가지의 의견이 결정되면 복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띈다. 오케이, 뒷부분은 뭐 괜찮습니다. 강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일단 그래서 보면 하나 감점이 있겠네요. 점수의 어떤 감점은 크지는 않겠습니다. 총평을 하면 뭐 A- 줄 수 있겠네요. 자, 우선 달에 대한 오독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왜 강제력, 이게 편지를 주고 아들을 볼모로 잡고 가는데 권고라고 읽으면, 물론 편지긴 하지만 그 편지는 어때요? 내가 가기 귀찮으니 제발 말 들으라 힘쓰기 전에 위협의 성격을 띠니까 그걸 정확히 못 읽은 부분이 가장 아쉬운 어떤 감점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뿔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2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2번을 탁월하게 잘 쓰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고, 2번이 좀 아쉬우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번 한번 보죠. 라의 표를 통해 텔레비전, 일간신문, 온라인 매체의 신뢰도와 이용도를 알 수 있다. 표에 따르면 신뢰도, 이용도 모두 텔레비전, 일간신문, 온라인 매체 순이다. 이와 같은 추이는 가의 설득의 세 가지 수단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 우선 가의 연설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세 가지 매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연설자의 성품, 우선 일간신문이나 온라인 매체의 연설자의 성품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간신문이나 온라인 매체는 일간신문의 기사는 객관적 정보가 있고 온라인 매체의 정보는 출처가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텔레비전은 연설자의 다채로운 모습을 전달할 수 있고, 텔레비전에 보통 나오는 이름을 공인으로서의 옳은 성품을 바탕으로 청자를 대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가의 청중은 특정한 감정의 상태로 만드는 것의 관점에서 볼 때 텔레비전과 온라인 매체는 영상과 소리를 활용하는 복합 매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일간신문보다 용이하다. 특히 텔레비전은 청중에게 익숙한 유명인이나 설득할 때의 청중의 우호적 반응도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의 논지와 논거, 임직한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텔레비전과 일간신문은 온라인 매체에 비해 논증이 적합하고 설득적이다.
텔레비전과 일간신문은 발화나 글쓰기의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의 전달이 적고 정보 전달이나 설득 전에 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반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비논리적인 것이 많다.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라이브 표의 텔레비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음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일간신문과 온라인 매체의 이용도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신뢰도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보아 설득의 논리적 논거 측면에서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측면보다 신뢰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설득의 세 가지 요소가 어때요? 텔레비전은 모두 들어있음. 그죠? 그러니까 가장 높죠. 일간신문은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어떤 성품, 그죠? 그 다음에 성품 다음으로 논리성, 그 다음에 뭔가 감정. 뭐 일간신문은 논리, 그죠? 그리고 어떤 성품, 뭐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죠. 온라인 매체는 그래도 감정, 그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 중에서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게 텔레비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뢰도가 가장 높고 이용도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글 전체로 보면 지금 논의상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네요. 그죠? 잘 파악을 했습니다. 즉 텔레비전이 이용도가 높은 이유는 매체의 특성이고 텔레비전이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설득의 세 가지 수단을 모두 많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간신문과 온라인 매체는 상대적으로 일간신문은 논리를 조금 강조하고요. 그죠? 온라인 매체는 상대적으로 감정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들, 즉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적죠.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일관성이 있어. 자, 총평을 하면 요거는 A 받겠습니다. 자, 지금 1번에 요것만 딱 틀리지 않고 강제력을 썼으면 안정적으로 통과됐을 것 같고요. 1번만 정확히 썼으면 통과될 듯. 자, 지금 보면 요거는 약간 랜덤입니다. 어떤 경우는 통과될 것 같고 어떤 경우는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컷 점수 조금 아래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컷 점수 거의 컷 점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민이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숙지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글을 쓰는 어떤 연습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방향을 조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쓰는 글들은 어떤 논술에서 요구하는 일관성, 통일성 있는 글들을 논리성 있는 글들을 쓰고 있으니까 시험 때 자신감 가지고 자신의 글을 쭉 밀고 나가는 글을 적극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 좋게 이렇게 딱 그것이 잘 맞으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거죠. 다행히 지금 정민이가 쓰는 글들이 대학에서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글들을 좋아하는데 명확하고 분명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자신감을 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 2009년 기출문제 정민이 글 첨삭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신감 가지고 꿋꿋이 쓰세요. 궁금하거나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전화나 뭐 해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 화이팅입니다.